한때 재즈 가수였는데 의사 됐어요. 수학 너무 못하는데 코딩과 알고리즘의 선수가 됐어. 학교를 중퇴한 문제아가 대학 학장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어렸을 때? 김미경의 북드라마. 아마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부모가 뒷받침을 제대로 해준 것도 아닌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일이 과거 어렸을 때로부터 쭉 이어왔는데 내가 전혀 좋아하는 일도 아닌 것. 왜 이랬을 때 우리가 막 나이 들어서 이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잖아요.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정말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성취해 나갔는지를 주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연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정말 깜짝 놀래요. 어떤 사람들이냐. 한때 재즈 가수였는데 줄리어드 음대. 근데 의사 됐어요. 수학 너무 못하는데 코딩과 알고리즘의 선수가 됐어. 진짜 재밌죠 이런 거? 학교를 중퇴한 문제아가 대학 학장이 됐어. 하위 1%에 있던 사람이 상위 1%가 됐어. 바버라 오클리. 이 책을 쓴 저자도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랑 똑같았더라고요. 거의 토할 듯이 수학을 싫어했어요. 과학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근무를 하던 중 공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원래 자기는 수학, 과학은 아니고 오히려 언어 쪽에 되게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방향을 180도 틀어서 수학 공부와 과학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오클랜드 대학교 공대 교수입니다. 제 인생을 180도 바꾼 것에 뭐가 있느냐? 이게 뭐냐면 이게 마인드 시프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인드 시프트. 나는 이것밖에 못해.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어렸을 때? 안 해보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혹시? 수학을 되게 못하거든요. 생각해봤는데 내가 수학을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안 해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되게 평범한 사람들, 원래 수학 되게 못했던 사람들, 도대체 이게 어떤 시프트가 그 사람들에 있었느냐 이거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자산이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시프트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성장하면서 만들어낸 시프트가 가장 중요한 시프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가 유명하냐면요, 학습법,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그 학습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그 학습법을 가르치는 분, 그런 교수님으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인생에 많은 것들을 갖고 태어나진 않았지만 뭐 부자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해서 무엇인가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교수가 되기 전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직업을 가졌어요. 재밌죠? 웨이트리스, 청소부 일도 했고 가정교사, 전업주부, 작가, 군 장교, 러시아 통역사, 남극 기지 무선 통신사 이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내에서 이분한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단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 끝! 뭐? 배우고 변화하는 능력. 결국 배우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뭐냐? 변화하려는 결심이 없으면 배우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결국은.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 나이 들어서, 원래 성공은 나이 들어서 해야지. 15살에 어떻게 해요? 35이 하고 45이 하는 거지, 그죠? 자, 이 책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물려받은 건 없지만 배우고 변화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뤄냈느냐, 그들이 어떤 결심을 했고 어느 시점에 쉬프트, 변화를 이뤄냈느냐,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배웠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분을 제가 이 책에서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뭐냐, 한때 재즈 가수를 꿈꿨던 의사입니다. 자, 볼까요? 그레이엄 키어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사랑했고 자유롭게 재즈를 하며 살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장래 희망을 바꿨다. 현재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한때 그가 숫자라면 치를 떨던 수학, 과학 교과서는 불태우기까지 했던 수포자였다 것이다. 또 불까지 태워, 얼마나 싫었으면. 별사람 다 있네요. 불까지 태웠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그레이엄 키어는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이 되게 좋았대요. 재능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되는지 궁금하죠? 4살이 되었을 때 바이올린 연주했고요. 8살 때는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재즈의 세계를 접하고 완전히 재즈 특유의 리듬을 연습하면서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재즈 연주도 너무나 잘했고요. 이분은 죽어라고 공부를 해서 정말 연습 엄청 열심히 했죠. 줄리아드 음악대학이라는 명문음악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음악 그러면 역시 줄리아드죠. 이분은 최고 수준의 독주자로서도 소개가 됐었고요. 자, 이쯤 되면 이분이 왜 도대체 시프트, 왜 변화를 합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한순간에 다가왔습니다. 원래 이분은 음악과 상관없는 모든 분야에는 다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겠잖아요. 이미 음악으로만도 너무 칭찬받고 잘하는데 무슨 다른 과목을 신경을 썼겠어요. 그 중에서 수학은 아예 혐오하는 수준. 미적분 이런 것 따위는 손도 대지 않아. 과학 성적도 아주 형편없어. 화학 시험 시간에 간신히 합격 점수를 받고 나서는 너무 신이 나서 집에 와서 모든 교재를 다 태워버렸대요. 다시는 안 먹으라고. 자, 이렇게 수학, 과학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학과 과학을 다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갑자기 운명이 바뀌는 수준의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실은 이분은 그레이엄은 소아암센터에서 기타를 연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가서 연주를 했었대요. 봉사활동을 했던 거죠. 소아암센터에서. 근데 소아암센터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지켜보니까 암에 걸렸지만 애들이 너무너무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레이엄이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청년의 마음을 어린이들이 움직인 거죠. 그레이엄은 암 환자를 위한 정기 연주회를 시작했어요. 부탁하지 않아도 찾아가서 연주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연주를 해도 안 행복하더래요. 아무리 연주를 해도 보람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보람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환자를 위해서 연주를 할 게 아니라 환자를 직접 돌봐야 되겠어. 그러려면 의사가 돼야 되겠는걸?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의사 그럼 뭘 해야 돼요? 시작. 수학, 과학. 자기가 제일 못하는 건데 다 불태워버린 건데. 말도 안 될 정도로 무서웠대요. 자기 머릿속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지가 생각해놓고 지가 무서운 거. 의사가 돼야 되겠어 하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의사 내가 미쳤지. 도저히 이걸 할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내가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연습을 딱 하나만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수학, 과학도 어렵지만 해낼 수 있다는 뜻일 거야. 좀 더 보람 있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절망적이었지만 정말 자신의 수학과 과학은 너무 절망적인 수준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적분 강좌를 신청을 했대요. 그리고 그 강좌를 신청하기 전에 일단 아이폰으로 볼 수 있는 무료 강의 다 신청해서 보고 짬짬이 연주회장 이동할 때 짬짬이 공부하고 도대체 수학에 대해서 기초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기초부터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죽으라고 연습해서 줄리아드 음악대학도 들어갔는데 수학 공부라고 내가 못할 게 없잖아. 한번 해보자. 교수님조차도 도대체 너는 왜 여기 와 있냐고.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A-까지 받았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 전날이면 거의 매번 잠을 설쳤습니다. A학점을 못 받으면 의대에 가지 못할 거야. 음악까지 포기했는데 의대에 입학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모든 걸 끊었습니다. SNS도 끊었습니다. 왜냐? 페이스북에서 누군가 공연 투어를 돌거나 세간의 시선을 끄는 연주회를 하는 모습이 사진에 올라오니까요. 내가 결심을 한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친구와 가족들의 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생각해서 제 의지를 꺾으려고 했죠. 왜 고생해서 왜 사서 고생하냐고. 타인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진로 전환을 하게 된 이유를 그래서 나는 재차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래도 음악을 하는 친구들 대부분에게는 내가 지금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학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부업으로 삼으려고 했죠.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간간히 공연을 하면서 또 돈을 벌었습니다. 공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과학 시간, 수학 시간 정말 그 막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수준의 고통까지 맛봤대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다가 기발하는 해법을 찾을 때면 혼자 낄낄거리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았답니다.
한 번 이해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다른 친구들은 한 번만 하면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래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죠. 왜? 수학을 푸는 애가 있어? 난 그게 이상해서 원뿔 도형 면적을 내는 애가 있더라고. 신기해. 어쨌든 한 번에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았대요. 근데 자기는 한 번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러면 기타를 연습하는 것처럼 공부도 연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수도 없이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습하답니다. 원래 우리 기타 공 연습할 때 한 번 이해하는 게 연주할 수 있지 않잖아요. 손에 붙을 때까지 연습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했고 공부하는 법도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공부했대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1년 만에 기억력 천재가 된 남자 이런 거 읽었대요.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할 수 있을까? 또 학습법 배우기 지금 이 교수님이요. 버바라 오클리가 쓴 그 책도 읽고요. 그 강의도 듣고요. 근데 이 그레이엄은 나중에 훨씬 더 어떤 의사가 됐을까요? 다른 의사보다 훨씬 더 괜찮은 의사가 됐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런 면에서요. 일단 환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아시죠? 음악가들은 귀로 남의 음악을 들으면서 협연을 해야 됩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같이 연주할 수 없거든요. 환자와의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대면이나 의료 처치를 할 때도 굉장히 놀라운 기술을,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답니다. 즉흥 연주, 집중했던 덕분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응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참 일종의 치유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났던 거죠, 이분이. 이 그레이엄이 음악가에서 의사가 됐잖아요. 이분이 알려주는 최고의 공부 방법 하나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 들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작! 배우고 변화한다. 배우는 걸 잘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걸 내가 하기 위해서. 그때 뭘 배웠느냐? 이걸 배웠습니다.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이거 써보려고요. 포모도로 기법은 1980년대에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개발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하면서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는 집중 기법이다. 포모도로는 이탈리아로 토마토라는 말을 뜻하는데 이 기법을 실천하려면 먼저 휴대전화의 알림음이나 기타 사운드, 다른 기타 사운드들을 모두 끈다. 그리고 타이머가 25분 후에 올리도록 맞춘 다음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당신은 하는 일에 최대한 집중한다. 25분간. 책 읽기로 했으면 꼼짝도 안 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25분간 집중한 다음에는 몇 분 동안 인터넷 서핑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냥 돌아다니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등 편안하게 주의를 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가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25분간 최대한 또 집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중, 휴식, 집중, 휴식, 집중, 휴식을 반복하면 엄청나게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원하는 공부와 배우는 걸 할 수 있다네요. 나 이거 안 해봤거든요. 해봐야겠어. 괜찮을 것 같아요.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15살, 20살, 30살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에 내 인생의 경로는 이미 정해져 버렸어. 나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어. 나는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정말 내가 믿었던 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수학을 더럽게 못해. 불태워 먹을 정도로. 그러나 아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면 나는 배우면서 변화할 수 있다. 모든 어른은 배우면서 변화할 수 있다. 실패는 해보고 실패한 게 아니라 해보지 않은 것의 누적이다. 시도하지 않은 것의 누적이 바로 실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삶의 방향이 개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계획 중이나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곧 미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걸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사하다가 요리사 하고요.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랑 ER 이거 쓴 작가 마이클 클라이트는 하버드 대학교 의학 박사였어요. 근데 작가가 됐습니다. 영화 작가. 자,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해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당신의 부모가 정해준 대로 그냥 살지? 첫 번째. 두 번째. 왜 지금 잘하는 게 그냥 계속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더 잘할 수 있는 게 당신한테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왜 배우고 변화하지 않지? 왜 그냥 지금까지 안 게 앞으로 내 인생이 될 거라고 단정하지?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변화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더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걸 왜 그렇게 겁을 낼까? 이 얘기예요. 저는 100% 이 책에 공감합니다. 인생을 바꿀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부예요. 공부하면 방향이 살짝
틀어집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하면 완전히 변화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변화하고 배우고 변화한 나 자신이 그게 진짜 나예요. 원래 옛날에 있었던 대로 꾸준히 살아주는 게 진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적 욕망, 내가 되고 싶은 꿈의 욕망, 나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인생을 자꾸만 조율하고 바꾸는 내 생각들 있잖아요. 이걸 하고 싶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재즈 가수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연주해갖고는 아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대. 이게 뭐지? 별로 보람없어. 나는 진짜 아이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 인생을 바꾸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인생을 바꾸는 생각 끝에 뭐가 들어가요? 배우고 변화. 배우고 변화가 몇 번이고 반복되면 뭡니까? 그게 나의 완성이죠.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바꿔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생각만 하고 아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얘기하지 마세요. 이 책 읽으시고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변화해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고 완성되어가는 법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기도 해요. 실패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다. 이 책의 제목과 함께 실패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딱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 중에서 추첨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북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